아니면 범인이 하기와라의 집에 침입해 출입구를 찾던 중 우연히 그 방 유리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걸까? 만약 그렇다면 믿기 힘든 불행이라고 히로미는 생각했다. 하기와라 레이코가 담당 형사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게 된 건 저녁 6시가 조금 지난 무렵이었다. 심한 충격을 받아 광란 상태에 빠진 그녀에게 수면제를 투여한 것이다. 내시경에 겨우 깨어난 후에도 그녀는 쉴 새 없이 갓난아기의 이름을 불러대는 등 사정 청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녀의 사정 청취는 하기와라의 집 응접실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경찰본부 수사 1과의 다카마는 부드러운 어투로 말을 꺼냈다. 부인께서 잠자리에 드신 건 11시경이고 부군께서 출장에서 돌아오신 건 12시경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대답한 이는 레이코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하기와라 게이조다.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한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탄력이 없는 얼굴에도 피로감이 역력히 배어있다. 그가 대답한 후 레이코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게이조의 사정청취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어제는 출장으로 집을 비울 예정이었지만 뜻밖의 일이 빨리 마무리되어 밤늦게 도착할 걸 각오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그때가 12시경이었다고 한다. 부군께서 들어오셨을 때 부인은 잠에서 깨셨나요? 방 전체에 난방이 들어오는 데다 두툼한 가운을 입고 있으면서도 그녀는 몸을 떨고 있었다. 윤곽이 또렷해서 생기가 넘칠 때는 싱그러움을 상징할 아름다운 얼굴도 지금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입을 열자 입술의 움직임도 어색했다. 깼어요. 그랬군요. 그러고 나서 바로 다시 잠드셨나요? 그러니까 30분쯤 잠자리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다든지. 그랬을지도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무슨 소리를 들었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던 거죠? 네. 레이코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은 안 오는데 피곤해. 왜? 잠은 안 오는데 피곤해. 누워서 읽을까? 그 후에 형사는 문다운 속에 관해 물었다. 그녀는 또다시 오열을 터뜨렸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대로 문을 잠갔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게이조는 말이 없었다. 형언할 수 없는 무상함을 미간의 주름에 새긴 채 아무튼 지금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아내의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문을 잠그는 걸 잊으신 적이 종종 있습니까? 없다는 듯이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다카마 형사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다. 과거에 도둑이 든 적이 있느냐, 집 주위에서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등 어떻게든 범인을 밝혀낼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엿듣는 게 결례인 줄은 압니다만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신 적은 없습니까? 이건 두 분께 여쭤보는 것입니다만. 들어서 읽으면 잘 얼굴이 안 보이긴 할 테지만 아직 좀 남았으니까
아, 그래? 너 내 나이 알아? 왜 누나라 그래? 이렇게 보면 그냥 보다 자. 보다가 자렴. 끝으로 들었네. 나도 이렇게 자는 거 아니야? 응? 무슨 말이야? 지금 써있지 않나? 써져 있는 다른 거 하나는 거의 찍었는데 그 란제리는 아직 안 찍어서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어. 오늘 약간 뭐 테스트한다 어쩐다 막 이러더라고. 나 근데 아마 잠꼬대 같은 건 없을 거야. 그래, 아마 그래서 다 읽을 때까지 지금 막 졸린 게 아니니까 다 읽지 않을까? 응. 그러면은 너네 좀 앞으로 올래? 앞으로 땡길까? 어떻게 이걸로 해서 앞으로 땡겨줄까? 너네 위치를. 고정이 잘 안 되는데? 아! 메이크업 지우긴 해야 되는데 이거 왠지 책 덮고 바로 잘 것 같은 느낌이지. 너무 귀찮다. 목을 다른 손으로 감싸서 목주름은 수건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 내 나름의 생각이 있거든? 아, 너 귀걸이도 안 뺐네? 이거 다 읽고 빼야지. 응.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이런 질문이 뜻밖인지 아니면 서운했는지 아무튼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윽고 게이조가 되물었다. 저희에 대한 원한으로 갓난아기를 죽였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다카마는 무표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무 잔혹한 범죄라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부디 마음에 담지 말아주십시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저희가 그럴 만큼 남들에게 영향을 끼쳤다고는 생각지 않으니까요. 하기와라의 집에서 나온 다카마와 젊은 형사 히노는 집 부근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아무튼 뭐랄까? 다카마는 입꼬리를 실룩거렸다. 기분 나쁜 사건이야. 섬뜩하죠? 히노도 동의했다. 정말 싫어. 살인사건에는 익숙하지만 이런 건 딱 질색이야. 악마에게도 악마 나름의 규칙이랄까 약속이랄까. 아무튼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는... 터부요? 그래 맞아 터부. 그런 것이 있다면 이번 사건은 그걸 깬 거나 다름없다고. 만약 터부시하지 않았다면 당장 이런 한몫을 넣으라고 해. 갓난아기를 살해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이야.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 없지. 다카마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고를 받고 달려갔을 때 시체는 아직 아기 침대에 있었다. 자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지만 피부에 윤기가 없고 온몸이 변색되기 시작한 상태였다. 시체를 접하는데 익숙한 다카마도 그때만큼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동시에 무슨 영문인지 수년 전에 본 악마의 씨라는 영화가 떠올랐다. 줄거리는 잊어버렸지만 흉측한 갓난아기가 나온 것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목을 조른 것 같군요. 라고 감식관은 무미건조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래요? 라고 대꾸했지만 다카마는 왠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보드라운 살덩이를 지지기는 감촉을 상상하자 또다시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았다. 주변 탐색 쪽은 어때? 다카마가 물었다. 히노는 침울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게 좀 어려워요. 사망 추정 시각이 오전 2시에서 4시 사이라는데 그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은 드무니까요. 단서가 없다는 얘기군.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함. 다카마는 신음소리를 냈다. 응? 뭐야? 무슨 뜻이야? 카이 보고. 뭔 뜻이야? 초성하지 마. 맞춰야 될 것 같잖아. 턱살을 가려주겠어. 응. 다 조금씩 목소리를 다르게 내고 있어. 역에 도착한 두 사람은 관할서 방면으로 향하는 전철을 탔다. 수사본부가 거기에 설치되어 있다. 그다지 붐비는 노선은 아니지만 시간이다 보니 빈자리는 전혀 없었다. 다카마는 손잡이를 잡은 오른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중얼거렸다.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이야. 뭐가 말입니까? 그 유리문 말이야. 어젯밤에 어쩌다 잠드는 걸 잊어버렸는데 하필이면 그날 괴한이 들어왔다. 너무 아기가 잘 들어맞나요? 자넨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하지만 그걸 의심한다는 건 하기하라 집안에 공범이 있다고 의심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안 되나? 글쎄요. 희노는 고개를 꼬았다. 적어도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네요. 나도 이해가 가는 건 아니라고. 다카마가 언짢은 음성으로 말했다. 오냐 안녕. 이튿날도 다카마와 히노는 하기와라의 집 주변에서 탐문 수사를 벌였다. 주민들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어서 꽤 협조적이었지만 실질적인 수확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았다. 히노가 말한 대로 오전 3시경에 깨어있는 사람이 도리어 이상한 거다. 그런데 몇몇 집을 돌다 한 주부에게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친척이 이 부근에 사는데 그 집 외동아들이 심야에 동네를 조깅하는 습관이 있다고 했다. 그 코스에 분명 하기와라의 집 주변도 들어있을 거라고 말했다. 그런 시간에 조깅을 한다고요? 다카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험생이거든요. 삼수를 하고 있어요. 낮에는 자고 밤에 일어나서 공부한대요. 그래서 공부하다 지치면 기분 전환 삼아 조깅을 하나 봐요. 축시에 달리기라며 본인은 대만족이라고 한다던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은 당장 그 수험생을 만나러 갔다. 하기와라의 집에서는 좀 거리가 있어서 그들의 탐문수사 반경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축시에 달리기라. 다카마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런 인종도 있군. 수험생들이 운동이 부족하긴 하죠. 어쨌든 그거 수험생이 뭔가 봤다면 우리는 감사해야겠네요. 그야 그렇지. 다카마도 수긍했다.
두 사람이 찾아갔을 때 미스가와 미키오라는 수험생은 이불 속에 있었다. 시계는 정오를 가리키고 있었다. 깨워달라고 어머니에게 부탁하자 10분쯤 지나 미키오가 졸린 얼굴을 비비며 파자마 차림으로 나타났다. 이건 미안하군. 자고 있는 걸 깨워가지고. 다카마가 사과하자 미키오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에요. 막 자려던 잠이었어요. 미키오는 사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신문도 읽지 않고 가족과 대화할 시간도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긴 그는 사건에 대해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깅에 관해 물었을 때는 은근슬쩍 자랑스러워하며 허여멀건 수험생 같은 건 요즘 트렌드가 아니거든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어제도 조깅을 했나? 하지만 미키오는 지저분한 머리를 벅벅 긁으며 대답했다.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 않았다고? 왜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랬군. 다카마는 희노와 시선을 마주하고 살며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질문을 계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단단히 벼르고 왔는데 아무래도 허사로 돌아가려나 보다. 그럼 그날 일을 물어도 소용없다는 얘기군. 그러네요. 다카마와 히노는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미키오가 마음에 걸리는 말을 했다. 그날이 아니어도 괜찮다면 재미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인사하고 돌아가려던 다카마는 걸음을 멈췄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있는 건가? 조금요? 미키오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저는 거의 매일 그 집 부근에 달리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어라? 웬일이지? 싶을 때가 있어요. 다니엘 되게구만. 이거 범인 없는 살인의 밤 단편. 짤막짤막한 얘기들이야. 지금 읽는 건 범인 없는 살인의 밤 어둠 속의 두 사람. 그 얘기 들려주지 않겠니? 다카마는 다시 앉았다. 별일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 집 부근을 달릴 때 보면 가끔씩 승용차가 길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 다시 그곳을 지나가 보면 어느덧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런 일이 5번 정도 있었어요. 승용차라? 어떤 차였지? 뭔가 짚이는 게 있는 듯 다카마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미키오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차에 관심을 가지는 건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하자고 마음먹었거든요. 하지만 흔해 빠진 싸구려 차는 아니었어요. 흰색이고 꽤 컸어요. 혹시 운전하는 사람의 얼굴도 봤니? 본 적 없어요. 늘 차만 본걸요. 처음 본 게 언제쯤인지는 기억나니? 한 달쯤 됐나? 다카마와 히노는 미키오에게 2-3가지 질문을 더하고 집을 나섰다. 자네 생각은 어때? 역 앞의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커피와 함께 삼키면서 다카마가 물었다. 2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히노는 개걸스럽게 카레라이스를 먹고 있다. 하나는 범인이 범행에 앞서 사전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죠. 다른 하나는 누군가가 사람들 눈을 피해 하기와라의 집에 드나들었을 가능성이고요. 첫 번째는 아니야. 차를 세워두고 당당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럼 바람을 피운 게 아닐까? 아예 단언하는 말투였다. 하기와라 레이코는 아직 한창 때거든. 게이주 한 사람을 상대로 과연 만족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그는 출장으로 자주 집을 비운다고 했어. 출장 갈 때마다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요? 그러고 보니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게이주는 출장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을 예정이긴 했네요. 바로 그거야. 그날 밤에도 그 남자가 온 거야. 설마 게이주가 집에 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때니까 말이야. 그래서 레이코도 일부러 유리문을 잠그지 않은 거고.
그런데 게이조가 집에 와 있었단 말이죠. 남자가 침입했을 때 그는 이미 침대에 있었고요. 그래서 얼른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아기가 울기 시작한 거로군요. 게이조가 깨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목을 조른 거겠지. 그러니까 레이코도 자고 있었을 거야. 아무리 바람 피우는 걸 숨기기 위해서라고 해도 자식을 죽이는데 잠자코 보고만 있었을 리는 없으니까 말이야. 그런 얘기군요. 두 사람은 음식을 먹다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난 후로 닷새가 지났다. 하기와라 신지는 아직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장례식도 끝났으니 더 이상 결석할 이유는 없을 텐데 말이다. 오늘 히로미는 학교에서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몰라. 귀걸이 좀 빼고. 그런 생각이 들어 히로미는 집에 가는 길에 하기와라의 집에 들렀다. 이곳에 오는 건 장례식을 포함해서 3번째다. 장례식 때도 신지는 제법 기운이 있어 보였는데 집은 전에 왔을 때보다 조용하게 느껴졌다. 하긴 그때는 사건 당일이거나 장례식 날이었으니 아무튼 사람들로 붐빈 탓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하늘도 흐린데다 집안의 불이 거의 꺼져 있어서 더더욱 쥐죽은 듯이 조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히로미는 잠시 서성이다 대문 앞에서 벨을 눌렀다. 과연 벨이 울리고 있긴 한 건지 전혀 반응이 없다. 히로미는 그곳에서 기다렸다. 허무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2, 3분 기다리다 히로미는 천천히 발걸음을 떼었다. 집에 아무도 없다면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인터폰에서 들어오세요 선생님 하는 소리가 들렸다. 신지의 목소리였다. 히로미는 얼른 마이크를 향해 말했다. 하기하라, 너 왜... 제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현관문은 열려 있어요. 히로미는 한숨을 한번 쉬고 안으로 들어갔다. 차고에 있어야 할 2대의 차 중에 큰 세단이 없다는 걸 알아차렸다. 현관문을 열자 신지가 웃는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신지 혼자 집에 있는 모양이다. 왜 학교에 나오지 않는 거니? 설교는 나중에 들을게요. 신지는 왠지 즐거워 보이는 표정으로 그녀를 방에 들였다. 초인종이 울리면 이걸로 여기서 보거든요. 만나고 싶지 않은 손님은 무시해요. 신지는 쌍안경을 들고 창가에 섰다. 아닌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잘 보일 것 같다. 전화도 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더라. 전화벨 소리만으론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아예 받지 않기로 했거든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별일도 아니라는 듯이 신지가 말했다. 안 계시다니? 아버지는 회사에 계시고 그 여자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둘 다 집에 들어오지 않네요. 신지는 침대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선생님, 생각나죠? 사건이 일어난 그날 아침에 우리 집에 왔던 그 잘난 척하는 남자 말이에요. 하얀색 크라운을 타고. 그래. 히로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회사 사람이라면서 우수한... 아버님 회사 사람이라면서 우수한... 그놈이 잡혔어요. 어? 한순간 신지의 말뜻을 알아들을 수 없어
그녀는 표정도 바꾸지 않고 되물었다. 나카니시라는 남잔데 그놈이 그 여자랑 바람을 피운 모양이에요. 저는 몰랐는데 아버지가 출장 가실 때마다 한밤중에 찾아왔대요.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아버지는 출장을 가서 집에 들어오시지 않을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몰래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받고 있나 봐요. 신지는 의붓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하 직원과 바람 피운 사실을 마치 같은 반 아이의 일을 두고 입방아를 찍듯 가벼운 말투로 찌꺼렸다. 어제 회사로 경찰이 찾아가서 나카니 씨를 데려간 모양이에요. 아버지는 어제부터 회사에 나가셨는데 어젯밤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집에도 형사가 와서 그 사람을 신문하고 갔고요. 그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거든요. 그 사람은 바람 피운 사실을 부정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사라져버렸으니까 시인한 거나 다름없죠. 돈이야 충분히 있으니 저는 맘 편해서 더 좋아요. 어머님이 어디 가셨는지 짐작 가는 데는 없어? 없어요. 찾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도 히로미는 뭔가 생각하는 눈초리로 신지를 보았다. 만약 정말로 그 나카니시라는 사람이 범인이라면 어머니는 바람 피운 사실을 부정하시지 않았을 거야. 그건 범인을 옹호하는 게 되는 거잖아. 신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대에 드러눕더니 한동안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글쎄요 라고 내뱉듯이 한마디 대꾸했을 뿐이다. 히로미는 달리 할 일도 없어 방 안을 둘러보았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노트가 펼쳐져 있고 스탠드도 켜져 있었다. 이런 마당에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의 정신세계가 그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찾아온 목적을 떠올렸다. 학교에는 안 나올 거니? 학교라... 신지는 벌떡 일어나더니 책상 앞으로 가서 서랍 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작은 병을 꺼내 히로미에게 내밀었다. 이것 드릴게요. 향수병이었다. 보일드누잇이라고 라벨에 적혀있다. 일본에서는 야간 비행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향수라는 걸 히로미는 알고 있었다. 프랑스 향수다. 왜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그녀가 물었다. 아무렴 어때요? 아무튼 가지세요. 그럴 수는 없어. 이런 걸. 받아주셨으면 해요. 안 돼. 히로미는 강한 어투로 말했다. 순간 신지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신지가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지금 잠깐만 이 향수를 뿌려주세요. 애원하는 듯한 눈길로 그는 히로미를 바라보았다. 절박한 그 눈빛에 그녀는 압도되었다. 잠깐이면 돼요. 히로미는 작은 병의 뚜껑을 열고 가운데 손가락에 살짝 찍어 귀 밑에 발랐다. 달콤하면서도 씁쓸해한 향기가 서서히 공간을 감싼다. 이제 됐어? 히로미가 묻자 신지는 조금 주저하면서 가까이에서 냄새를 맡아봐도 돼요? 라고 물었다. 히로미는 한순간 망설였지만 이내 그래 라고 대답했다. 알랑거리는 듯한 눈길은 질색이었다. 신지는 그녀의 앞으로 다가오더니 천천히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러곤 코를 가까이 대더니 가늘게 숨을 들이마셨다. 냄새가 좋네요. 이제 됐지? 히로미가 작은 병의 뚜껑을 닫아 신지에게 돌려주려 할 때였다. 신지가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덮친다기보다는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강했다. 그녀는 태클에 걸린 사람처럼 뒤로 넘어졌고 그 위에 신지가 올라탔다. 무슨 짓이야! 그만두지 못해? 히로미는 몸부림쳤지만 신지의 몸을 떨쳐내지는 못했다.
굉장한 힘이었다. 신지의 입술이 목덜미에 닿는 게 느껴졌다. 그만두라니까! 애송이 주제! 애송이가 왜 나와? 히로미는 있는 힘을 다해 오른손을 휘둘렀다. 손바닥이 신지의 귀에 닿으며 찰싹하고 커다란 소리가 났다. 그 일격으로 신지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히로미는 그의 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온몸에 땀이 배어났다. 신지는 여전히 엎드린 자세로 있었다. 히로미는 창가에 서서 가만히 그를 내려다보았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적 속에 두 사람의 거친 숨결만이 울렸다. 무슨 짓을 하는 거니? 히로미가 신지를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그러나 방금 전처럼 날카로운 음성은 아니었다. 신지는 거친 호흡으로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다. 문득 그의 몸이 바르르 떨리고 있다는 걸 히로미는 알아차렸다. 하기와라. 신지는 잠자코 있었다.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쥔 채 마치 고통을 견디는 듯 온몸에 힘을 주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죄송해요 라고 신음하듯이 읊조렸다. 네가 어쨌는데. 죄송해요. 엎드린 채 신지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오늘은 이만 가주세요. 히로미는 가방과 코트를 들고 복도로 나왔다. 신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엎드린 그의 등을 향해 히로미가 물었다. 내일은 올 거니? 하지만 반응이 없었다. 작은 한숨을 내쉬고 그녀는 현관을 향해 발걸음을 떼었다. 나카니시 유키오는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다. 범행뿐 아니라 하기와라 레이코와의 관계도 아직 인정하지 않은 상태다. 수사진은 수사진대로 증거다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자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다카마가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지지기며 내뱉었다. 나카니시와 레이코의 불륜 관계는 사실이야. 그건 틀림이 없어.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나카니시가 하기와라의 집에 몰래 들어간 것도 확실하다고. 삼수생인 미스가와 미키오의 증언을 듣고 다카마와 히노는 하기와라 집안의 관계자 중에서 하얀색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을 추려보았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밤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혼자 살고 있거나 그와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추린 다음 그 중에서 하기와라 레이코와 마주칠 기회가 많은 사람을 찾아보았다. 나카니시 유키오라는 결론에 이르는 데는 별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하기와라 게이조 측근의 부하 직원으로 하기와라의 집에 드나들 일도 많았다. 당연히 레이코와의 안면이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가 타고 다니는 차는 흰색 크라운이고 그 차의 사진을 미스가와 미키오에게 보여준 결과 이런 느낌의 차였어요 라는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확보한 상태다. 또 사건 당일을 비롯해서 게이조가 출장을 떠난 밤마다 나카니시의 알리바이는 분명치 않았다. 단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뿐이었다. 걱정 마세요. 머지않아 반드시 꼬리를 잡아낼 테니. 옆자리에 앉은 희노가 찻잔을 한 손에 들고 힘차게 말했다. 믿음직스럽긴 한데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건 그런 뜻이 아니야. 다카마는 담뱃갑에서 구부러진 담배 한 개비를 꺼냈다. 하기와라 레이코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야. 레이코의 심리 말입니까? 그래, 나카니시가 그날 밤 침입한 걸 알고 있었다면 레이코는 그 녀석이 아기를 죽인 범인이라는 생각에 당장 무슨 행동을 취했을 거야. 적어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모든 것을 고백하고 나카니시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러기는커녕 행방을 감췄지. 본인의 불륜 행각
불륜 행각을 시인해서라도 자식의 원수를 갚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걸까? 그러네요. 어렵군요. 그렇지.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다카마는 초조하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하기와라 레이코가 출두한 건 그날 저녁 때였다. 돌연히 모습을 감추는 바람에 수사진도 당황한 터라 그 소식을 전해들은 다카마는 기뻐했다. 드디어 모든 걸 털어놓을 생각이 든 모양이군. 그는 의기양양하게 면회실로 향했다. 레이코는 꽤나 지친 듯 몽유병자처럼 위태로운 걸음걸이로 나타났다. 화장기는 전혀 없고 피부도 까칠해 보였다. 다카마는 우선 그녀에게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었다. 여자친구의 집에 있었다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곳에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봤어요. 무엇을 말입니까? 범인이 누구일까 생각해봤어요. 다카마는 레이코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얼굴에 생기는 없었지만 눈만은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 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기와라 씨, 저희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사건 해결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날 밤 댁에 침입한 사람은 나카니시 유키오 맞죠? 다카마는 레이코의 입가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보일 듯 말 듯 입술을 떨더니 네 라고 대답했다. 휴. 커다란 숨이 다카마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는 연락을 취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그때 레이코가 말했다. 나카니시 씨는 분명히 그날 집에 왔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에요. 다카마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뭐라고요? 레이코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날 밤 나카니시 씨가 찾아왔어요. 그가 온 걸 알아차리고 남편이 깨지 않도록 조심하며 침대에서 빠져나와 커튼 틈새로 오늘 밤은 남편이 있으니까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가 담을 넘어 사라질 때까지 저는 줄곧 지켜보고 있었어요. 물론 그는 아기에게는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어요. 하기와라 신지의 남동생이 살해된 후로 열흘이 지났다. 마침내 나가의 히로미는 이전의 생활 리듬을 찾았다. 입시까지 이제는 2달 남았다. 언제까지고 사건에 휘둘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신지도 어제부터 학교에 나오기 시작했다. 자기 자리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반 친구들과도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눈치였지만 머지않아 다시 기운을 차릴 거라고 히로미는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날 밤과 후에 히로미는 교감에게 불려갔다. 대머리 교감은 가뜩이나 무뚝뚝한 얼굴을 불쾌한 듯 잔뜩 찌푸리고서 형사가 와 있다고 말했다. 형사가요?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하기와라 일로 왔다고 하네요. 나도 동석하겠다고 했더니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교감은 기분이 언짢은 건지도 모르겠다. 히로미는 응접실로 가면서 형사가 무슨 용건으로 찾아왔을까 생각해보았다. 틀림없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 테지만 자신을 찾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형사는 중년 남자와 젊은 남자 2사람이었다. 중년 쪽은 키가 작고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보이나? 젊은 쪽은 키도 크고 번듯한 3피스 슈트를 차려입고 있었다. 대조적이어서 흥미를 느낄 법도 한데 히로미는 왠지 유형적이라는 인상밖에 받지 못했다. 2사람은 경찰청의 다카마와 히노라고 신분을 밝혔다. 다카마는 사건의 개요와 니카니시가 조사를 받게 되기까지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히로미는 신지에게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형사 앞에서는 일단 놀라는 표정을 짓기로 했다. 하지만 이어진 형사의 이야기. 그러니까 레이코가 나카니시의 무죄를 증언했다는 이야기는 히로미를 정말로 놀라게 했다. 형사는 말했다.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죽인 범인을 옹호할 리는 없으니까 그 증언은 충분히 믿을만 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겠죠? 히로미도 수긍했다. 거기서 우리 수사는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아니, 원점으로 되돌아왔다고 해야겠죠. 도대체 진범은 누구일까? 새롭게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인 것 같아. 그치? 거의 끝나가거든? 근데 어차피 등장인물 자체가 조금이니까 얘네들 중에 한 명이 범인이면 걔일 수밖에 없을 듯? 혼남이 별풍선 한 개로 577번째 팬클럽 반가 안녕. 거의 끝나가 이거. 이 끝나면 끄고 잘 거야. 혼남이 또 스티커 한 개로 45번째 서포터 반가 안녕. 아들이 범인일 수밖에 없어. 등장인물 자체가 그렇잖아? 그치? 아까 전에 뭔가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첫 장면에서도 아들이 막 뭔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애기 동생이 죽었다는데 말이 뭔가 형사한테 말했대. 히로미한테 말했대. 그리고 선생님한테. 향수도 그렇고 처음에 히로미한테도 뭐 그렇게 별다른 뭐 무미건조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동생이 죽은 걸 얘기했다고 말했다. 자야지. 그거 보고. 히로미는 형사의 진해를 파악하지 못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었다. 단지 불안한 마음이 솟구칠 뿐이었다. 그런데 신지군 말입니다. 히로미의 불안한 마음을 꿰뚫어보기라도 한 듯 형사가 화제를 옮겨 난데없이 그녀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해서 네 하며 등을 꼿꼿이 세웠다. 사건 후에 어떤가요? 뭔가 달라진 점은 없습니까? 그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하긴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형사가 의미심장한 말투로 말했다. 사건에 관해 그 아이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요? 조금요. 히로미가 대답했다. 남동생의 시신을 어머니가 발견했을 당시의 이야기도 들으셨나요?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눈을 떴다고. 맞아요. 그거예요. 형사는 상반신을 흔들며 몇 번이나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명소리에 눈을 떴다고 했죠. 그게 무슨 문제라도 의아한 표정으로 히로미가 묻자 다카마 형사도 진지한 표정으로 그게 문제거든요. 라고 대답했다. 어제 하기와라의 집에 가봤습니다. 수사가 원점으로 되돌아왔으니 일단 현장으로 돌아가 봐야죠.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치 않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돌려서 말하고 있었다. 왜 이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걸까 생각하면서 히로미는 형사의 입가를 바라보았다. 다니엘 되게 고맙고. 내 얼굴이 보여?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말이죠. 부모님 방에서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지른다고 해도 그곳과 신지군 방 사이에는 방이 몇 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지군 방에서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깊이 잠든 사람을 깨울 정도의 소음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사의 말을 알아듣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다. 다카마 형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듯 느릿한 동작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한껏 들이마신 연기를 조용히 내뿜었다. 히로미는 허공에서 흔들리는 유백색 도형을 바라보며 망설이다가 그러니까 하기와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라고 물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히노라는 젊은 형사가 처음으로 끼어들었다. 하지만 왜 그 아이가... 알 수 없는 건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카마는 엉덩이를 앞쪽으로 당기더니 몸을 내밀며 말했다. 사건 전날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땅이 질척거려 나카니시가 담을 넘은 발자국은 또렷이 남아있었어요. 만약 그날 밤에 나카니시 말고 다른 침입자가 있었다면 또 다른 발자국이 남아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그런 건 없었거든요. 발자국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침입한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히로미는 다카마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들었다. 동시에 왜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지도 이해했다. 입술이 메마르고 손바닥에 진땀이 배어났다. 다카마는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인은 외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모순점으로 미루어 볼 때 저희는 하기와라 신지가 남동생을 살해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히로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파열했다. 왜? 가까스로 그 한마디가 입에서 새어나왔다. 다카마는 팔짱을 끼웠다. 왜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왜 신지군이 남동생을 죽였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뵌 것도 그 점에 관해 선생님과 상의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상의라고 하셔도 히로미는 어리 빠진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저희가 추측한 내용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 여부를 신지군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셔서 의견을 들려주시면 됩니다. 뭔가 짐작가는 거라도 있는 건가요? 나는 전혀 알 길이 없는데. 히로미는 무력감을 느꼈다. 이를테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신지군은 이제껏 외동아들로 귀여움을 독차지해왔다. 그런데 남동생이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기게 되자 셈이 난 나머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히로미는 단언했다. 초등학생이라면 모를까 중학생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하기와라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아이가 아니라서. 그렇군요. 선생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신지군과 어머니 레이코 씨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신지군은 레이코 씨를 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녀를 어머니로 인정하지도 않은 것 같더군요. 하지만 아버지와 그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녀는 엄연한 하기와라가의 안주인이 된 셈이죠. 그들의 유대관계가 깊어지면서 이번에는 신지군이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입장이 되었고요. 그건 그로서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생각도 못해 그들을 이어주는 끈인 남동생을 죽였다. 열정적으로 말하는 형사의 입가를 히로미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럴 리 없다는 말은 할 수 없었다. 어쩌면 정확한 추리일지도 모른다.
신지와 계모 사이가 어떻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신지의 마음이 궁지에 몰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자신이 학생의 마음에 새겨진 주름을 읽어내지 못한 탓일지도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한숨을 쉬듯이 그녀가 말했다. 두 형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하지만 저로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설사 이복 형제라고 해도 남동생을 죽였다는 건 여자친구한테도 아기를 보여줬다고 했어요. 닮았다는 소리를 듣고 부끄러워하기도 했다던데. 이 애가 혹시 이 애인가? 그 엄마랑 민혁이 되게 고맙고 닮았대잖아. 뭐? 한남 뭐야 써있어. 하나음 할 거야? 한계로 575번째 팬클럽 방송어 닉네임이 뭐야? 뭔 뜻이야? 그냥 거의 이거가 어떻게 생각해? 말도 안 돼? 얘가 엄마를 좋아한 거야. 그 새엄마를. 그래서 그 동생이 아니고 자기 자식인 거야. 어머. 하지만 그 아이가 죽였습니다. 다카마는 젊은 여교사에게 진지한 눈길을 던졌다. 많이 이제 여자가 얘기하는 건가? 많이 닮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그 아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유감입니다. 히로미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럼 저희는 이만. 형사가 일어나자 히로미는 그들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지금 하기와라 집으로 가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카마가 대답했다. 체포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만 참고인으로 출두하도록 요청할 겁니다. 그렇다면 히로미는 호소하는 듯한 눈빛으로 다카마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하기와라의 집에 도착한 것은 그날 7시경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좁은 길을 히로미는 천천히 대문을 향해 걷고 있었다. 잠시 후에 형사들도 올 것이다. 그녀가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다시 한번 신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직접 만나서 그 아이 입으로 진실을 듣고 싶습니다. 형사는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였다. 대문 앞은 어두웠다. 어쩌면 이 집 대문 앞은 아주 오래전부터 어두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처럼 벨을 누르려고 할 때 누군가가 앞쪽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상대도 히로미를 보고 있었던 모양이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이는 서른 안팎의 호리호리한 여인이었다. 기름한 눈매가 인상적이다. 틀림없이 하기와라 레이코일 거라고 히로미는 생각했다. 저희 집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나요? 감정이 깃들지 않은 음성으로 여인이 말했다. 역시 하기와라 레이코였다. 신지군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담임인 나가이입니다. 히로미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자 레이코는 네 하고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신지는 학교에 나오나요? 네, 어제부터요. 괜찮아 보이던가요? 네, 아직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그렇군요. 쉽게도 털어버리는군요. 레이코가 시선을 집 쪽으로 돌리면서 말했다. 그 말투가 소름 끼칠 만큼 차가워서 히로미는 순간 흠칫했다. 레이코는
히로미 쪽으로 눈길을 돌리더니 말을 이었다. 미안합니다만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할 일이 있어서요. 그녀는 별일 아니라는 듯 머리를 쓸어 올렸다. 그 순간 하지만 이라고 말하려던 히로미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몸서리가 처질 정도로 강한 충격이 히로미의 몸을 관통했다. 그럼 이만. 레이코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대문 안으로 사라졌다. 히로미는 온몸이 꽁꽁 묶인 것처럼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런 히로미 곁으로 두 형사가 달려왔다. 향수 맡았나 보다. 아니, 아들이 죽이지 않았을까? 이 선생이 멈춘 거는 엄마한테서 그 향수 냄새 나서 그런 거 같은데. 무슨 일입니까? 다카마가 숨을 헐떡이면서 물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 달라고. 할 일이 있대요. 할 일? 짐이라도 챙기러 온 걸까요? 희노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지만 다카마는 곧바로 큰일 났군 이라고 말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에? 레이코는 신지를 죽이려는 거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카마는 대문을 통과해 집 안으로 달려갔다. 희노도 뒤를 따른다. 히로미는 멍하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따름이었다. 에? 진짜 그런가? 형사가 지금 레이코가 신지를 죽이려는 거야. 뭐지? 형사들이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불과 몇 분에 지나지 않을 텐데 히로미는 꽤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집안에서 어떤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을지 히로미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이곳에서 도망칠 수 없다는 의식만큼은 마음속에 강하게 새겨져 있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나서 히로미는 고개를 들었다. 그와 동시에 실내의 불빛을 배경으로 몇 사람이 한데 엉켜있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얽히듯이 현관에서 나온 그들은 이윽고 둘로 갈라졌다. 먼저 걸어나온 건 다카마와 레이코였다. 헝클어진 머리에 울어서 눈이 퉁퉁 부은 레이코를 다카마가 끌어안듯이 데리고 나온다. 두 사람의 입에서는 쉴 새 없이 새하얀 숨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 뒤에서 흔들거리는 그림자는 신지와 희노 형사였다. 때마침 순찰차의 비일상적인 사이렌 소리가 다가왔다. 어쩌면 그 소리는 아까부터 들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히로미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회전하는 빨간 경광등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카마 일행이 대문 밖으로 나왔다. 히로미는 뭐라고 말을 건네려 했지만 레이코의 모습을 보고 엉겁결에 뒷걸음치고 말았다. 마치 병자 같은 초점 없는 눈이 허공을 맴돌고 있었다. 히로미의 존재에도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맨 먼저 도착한 순찰차에 다카마가 레이코를 태웠다. 다카마가 제복을 입은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희노가 신지를 데리고 나왔다. 신지는 오늘 히로미가 학교에서 봤을 때와 똑같은 표정으로 나타났다. 조금 얼굴이 창백했지만 등줄기를 곧게 세우고 흔들림 없이 똑바로 걸었다. 히로미가 다가가자 그도 알아차리고 멈춰섰다. 알 것 같아. 하기와라가 괴로워한 이유 말이야, 방금 전에. 신지는 보일 듯 말 듯 입을 움직였다. 하지만 소리가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야간 비행. 그 사람의 향기였구나. 신지는 눈을 내리깔았다. 잠시 후 얼굴을 들더니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또